7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대학병원이 진료 실적에 따라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이번 주 내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일종의 왕따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대학 의대 교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의대 교수 왕따 논란 사건, 한양대병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 또한 진료 실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재판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의 말입니다.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해당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피고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과 총장, 전 한양대 구리병원 병원장이자 현 의료원장, 서울병원장, 구리병원 정형외과 과장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평소 자신을 시기해온 구리병원 정형외과 과장 피 교수가 전공의 등을 시켜 자신을 환자 배분 등에서 왕따, 직장 내 따돌림을 시켰다는 게 K 교수의 주장입니다. K 교수의 전공은 어깨관절과 팔꿈치 관절이고 피 교수는 일반 외상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을 지도, 감독하는 피 교수가 환자들이 오면 전공의를 시켜 K 교수에게 가야 할 환자들을 피 교수한테 보내는 이른바 환자 빼돌리기를 했다고 K 교수는 주장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진료 왜곡으로 결과적으로 자신의 진료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저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진료 실적이 저조하다고 자신을 병원에서 쫓아냈다는 것이 K 교수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여러 번 반복해 자신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고 사정을 해도 여러 명의 전공의들이 번갈아가며 환자들을 설득해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했다고 K 교수는 주장합니다. 자신이 학과 과장인 피 교수에게 찍혀 왕따를 당했고 학교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근거로 K 교수는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2월 개정된 겸임견무 해지 시행세칙을 소급 적용해 그 이전 해에 진료 실적 미비를 사유로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은 점, 겸임견무를 해지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야 해지 처분을 취소한 점, 그것도 해지 처분을 취소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자신에게 즉시 결정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이 학교와 병원에 찍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K 교수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은 병원이 진료 실적과 이익 창출을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K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양대병원 측은 K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피 교수는 교원소청 심사위 심판 과정에서 응급실 전공의들이 스스로 판단해 진료 의뢰를 한 것이라며 K 교수의 환자 빼돌리기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양대병원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한양대 병원 교수들이 다 의료 전문가들인데 교수들 사이에 그런 직장 내 따돌림이 성립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주치의를 정하는 게 단순히 하나의 질병만을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고 아픈 곳을 두루 본 뒤 가장 관련된 전문의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이는 병원의 진료 체계에 대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진료권을 봉쇄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한양대 측의 말입니다. 한양대 병원 측은 다만 왕따 논란에 대해선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교우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싫고 좋고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당 재판에 출석한 한 증인은 당시 병원장에게 어떻게 K 교수가 겸임견무 해지가 됐냐고 묻자 병원장이 우리가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냐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한양대병원을 둘러싼 환자 빼돌리기와 직장 내 따돌림 논란,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7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어서 한양대병원에서 생긴 일, 병원 내 따돌림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좀 이제 사건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한양대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병원 측의 입장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게 따돌리려고 어떤 진료 실적을 못 올리게 중간에서 환자를 가로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의 어떤 그런 협진, 진료 체계상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배정을 그렇게 한 것이지 원고를 어떤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따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재판이 좀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쟁점은 정말 이거 같아요. 결국은 그 한양대 병원에서 따돌림이 있었는지 환자들이 줄어들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진료 실적이 이제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그런 이제 진료에서 배제했다. 네. 이것이 결국은 이제 부당한 따돌림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실관계, 증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환자의 어떤 그런 배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전공의들, 그다음에 전문의들에 대한 증인 신문, 그다음에 그 한양대 병원 내부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서 지금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러한 부당한 어떤 따돌림, 진료에서의 차별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지금 소장상으로는 어쨌든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있어요. 그 피고들에 대해서 이제 뭐 3억 원에서 2억 원, 뭐 이 정도의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통상 이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뭔가 채무불이행.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 한양대 병원이 원고를 부당하게 따돌리고 진료 기회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가 과연 얼마인가? 이제 적극 손해. 그다음에 뭐 소극 적극 손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런 불법행위 때문에 이제 원고가 지출한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뭐 발생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러한 어떤 손해의 산정이 또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번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참 그 실체적 진실이 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이제 원고 측에서는 부당한 따돌림이다. 네. 피고 측에서는 원래 프로세스대로 한 거고 오히려 원고가 어떤 직무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자 수도 저하되고 진료 실적이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진짜 진실은 무엇이냐. 이러한 점에 어떤 이제 재판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소송의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만약에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직장 내 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하루빨리 이러한 점이 시정이 돼야 되고 좀 이런 대학병원의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관청도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발하지 않게끔 좀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좀 져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문제점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게 비단 한양대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서울대를 포함해 다른 대학병원 의사들은 의사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권성택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른바 빅5 병원들을 포함해 대학병원들에서 크든 적든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그 계산 방식은 병원마다 굉장히 달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큰 병원에서 빅5 내지는 아니면 빅5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 실적이 좋으면 이제 월급에 더 보태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명 대학병원 의사 정도 되면 돈 얼마에 생활이 좌지우지되진 않지만 전임교원 전환이나 승진 등 인사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병원과 학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권성택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교수가 진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임교원으로 이제
전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적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를 돈보다는 교수 진급이나 이런 인사에 반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공공운수노조 김태엽 서울대병원 분회장도 의사 성과급제를 부추겼다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됐지만 암암리의 성과급 형식의 인센티브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의사성과급제를 부추겼던 선택진료비가 좀 폐지가 됐잖아요. 다른 병원 사실은 모르겠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 기여수당이라고 좀 바꾼 게 있었어요. 의사성과급제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마 암암리의 경우도 정말 사실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국립대인 서울대병원이 그럴 정도인데 다른 사립대병원이나 그보다 지명도가 떨어지는 병원들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병원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의사들의 진료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됐다고 털어놓습니다. 요즘은 이게 거의 보편화돼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성과급제로 대표되는 그런 수익 의료기관 경쟁이 심해지니까 어찌됐건 수익 중심으로 하고 돈 버는 과만 투자하고 이게 개인에 대해서는 월급이지만 그 과에 대해서는 이제 과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게 엄청나게 그냥 내놓고 차이가 되게 심하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가 환자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것이 A 교수의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가 공공의료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이제 상업의료인데 여기 돈 되는 과와 돈 되는 행위 중심으로 의료 행위도 좀 왜곡이 되고 그런 게 심하죠. 네. 자기 검열, 돈 안 되는 거, 환자 빨리 많이 봐야 되고 검사 필요 없는데 다 내야 되고 이런 영향을 다 받죠. 이런 왜곡은 필연적으로 과잉진료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를 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쨌든 주게 되면은 매출을 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네. 그럼 당연히 과잉 진료 하게 되죠. 음. 그냥 결론은 과잉 진료예요. 아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 분야에서 연구 실적이나 획기적 치료 방법 개발 등 학문적, 의료적 공헌도 아니고 진료비를 얼마나 벌어왔나 매출 실적에 따라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는 게 정형준 위원장의 비판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방서나 경찰서에다가 인센티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진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준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감기 환자는 오면 감기 환자면은 1, 2주 있다가 물 많이 먹고 집에서 쉬고 1, 2주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해야지. 한국처럼 항생제 처방하고 스테로이드 주고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은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를 환자 잘 보는 의사, 과잉 진료를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받아들이는 착시 현상에 빠진다는 게 정형준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질이 또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뭔가 더 많은 처치를 하고 그러면 뭔가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안 해도 되는 걸 해서 이제 결국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노출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주사 맞고 안 해도 되는 시술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몸에 칼 대는 건데. 특히 중환자나 의학의 진보와 발달에 집중해야 할 대학병원들의 의사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와 시스템 자체를 왜곡할 위험이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또 지방에서도 대학병원으로 의료 전달체가 왜곡해서 환자가 계속 석션되는 몰리게 되는 현상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큰 병원 좋아하는데 또 많이 볼수록 또 월급도 더 준다 그러고 교수 승진하는데 또 반영한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의료전달 체제를 왜곡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의료전달 체제를 왜곡하는 현상이 생기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의사 인센티브가 결국은 공공재가 아닌 시장 중심 의료 체계의 산물이자 시장 중심 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화,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장 중심 의료고 다 개업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자영업자로 먹고 살아야 되고 주변 의원들하고 또 무한 경쟁해야 되고 대학병원하고도 경쟁해야 되니까 이런 데다가 인센티브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수술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약 먹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검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내원 일수도 많고 검사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가 된 이유가 취재에 응한 한 대학 교수는 병원 복도에 지상파 TV 명의열전에 나온 의사들 사진으로 벽면을 쫙 장식한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적어도 대학병원부터라도 의사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의사 스스로 인센티브 제도를 거부하는 한편 과잉진료 논란과 의료체계 왜곡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헌절인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전안의 파도 앞에서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 의장은 개헌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경찰청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 항공사 규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시민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구대에서 도주한 피의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112에 허위로 자살 의심 신고를 한 경찰관에게 견책징계와 과태료 3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주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